네, 이번에는 3.1운동 102주년을 맞아서 KBS가 최초로 발굴한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간도 지역 독립운동가 민간인들을 다수 학살했는데요. 이른바 이 간도 참변에 적극 가담한 한국인 경찰관들의 행적이 낱낱이 적힌 문서입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로 보시죠.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패한 일제는 그 보복으로 독립군을 말살하겠다는 명목으로 간도 지역 한인마을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독립신문에 기수된 간도 참변 희생자 규모는 3,000명이 넘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를 남성은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아서 학살하는 형태를 취했고요. 총알이 아까워서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KBS는 간도 참변에 가담한 한국인 경찰관 48명의 공적이 적힌 일본 외무성 문서를 최초 발굴했습니다. 일제가 이들에게 상훈을 주기 위해 작성한 600쪽 분량의 문서인데 꼭 100년 전인 1921년 3월 1일 결제됐다고 나옵니다. 순사 박양훈. 무장 독립군 7명을 붙잡은 공로가 크다. 순사 허린. 어두운 밤과 혹한을 무릅쓰고 13시간에 걸쳐 소탕작전에 동참해 다수를 체포했다. 공적이 지대하다. 이들이 체포한 한국인 가운데는 훗날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들도 확인됩니다.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국민회에서 활동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김강 선생. 1920년 11월 간도 참변 당시 일본 경찰에 피살됐습니다. 한국인 순사 김학원은 김강 선생 체포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을에 침입해 민간인 학살에도 가담합니다. 순사 백원장, 무봉촌, 을봉촌 등 각 불악의 초토에 종사했다. 순사 박원식, 장암촌 부근에서 소탕하는 동안 한국인 조사, 가택수색에 용감히 행동한 공적이 인정된다. 독립군이 숨겨놓은 무기를 수색해 압수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쌓인 눈을 치우고 지하로 60cm를 파내 마침내 보병총 35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나정섭 순사가 열심히 찾은 결과다. 임기홍, 왕복 3km를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 독립운동에 사용된 말 한 마리를 노획해왔다. 조선인 경찰들에 대한 업적을 현장에 있었던 부대장, 토벌대장들이 공적서를 써주고 그걸 다시 간도 총영사관에 취합을 한 다음에 그걸 외무성에 보고도 한 거예요. 공적서에는 이들이 종로서, 용산서, 동대문서, 청주서 등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차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도 대학살 때 군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경찰이 참여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했고요.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인명사전 증보판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가 발굴한 이들의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가 체포, 탄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도 확인이 되고요. 적지 않은 수가 친일 인명사전 개정 증보판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간도 참변 당시 체포된 것으로 기록된 한국인도 17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건 4명에 불과합니다. KBS는 이번에 발굴한 자료를 보훈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건 7일 행적만은 아니죠. 102년이나 됐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순국 선열도 적지 않습니다. 공적을 증빙할 자료나 증거를 후손들이 직접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아서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년 4월 대규모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충북 진천 광해원. 600여 명 군중에 선두엔 당시 30대 청년 박도철 씨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만세 시위가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일제에 항거하던 박도철 씨와 그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 선두에 있던 박도철 선생은 102년 만인 올해가 돼서야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후손들이 공적을 증빙할 기록을 직접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이 이걸 다 입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역사적 사실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부족하고. 박 선생의 공적은 2013년 국가기록원이 3.1운동 피살자 명부를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본 헌병대의 만세운동 보고서에 남아있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직접 찾고 분석한 지역 역사가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소명과 재신청을 거듭해 서훈까지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이름이 틀리다, 뭐 호적이 뭐 어떻다 해가지고 일치가 안 된다고 해서 서훈이 2년간을 끌게 된 겁니다. 이런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포상을 신청한 10명 중 3명만 서훈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전문가들의 노력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독립유공자를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하도록. 잊혀가는 선조들의 희생을 다시 일깨우는 유공자 발굴과 연구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